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 12신살, 지난번에 우리가 12신살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신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그 중에 오늘은 겁살과 제살에 대해서 한 수업에 이제 2가지씩 알아보도록 해요. 한 방에 이걸 다 넣어서 정말 간략하게 요점만 알려드리려고 하면 빠르게 할수록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좀 담고 알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2개씩 끊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겁재, 천지, 년월, 망장, 반영, 육화예요. 그 중에 겁살과 제살은 어떤 의미인가? 자, 겁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겁살은 이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겁탈당한다. 우리가 십성에서도 겁재라고 하면은 빼앗길 겁을 사용하죠. 그래서 겁탈당한다는 의미로 손재, 파재, 파재, 안 좋게는 여자분들 강간, 이렇게 빼앗기는 거, 사기, 이런 것들을 겁살, 한마디로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손재, 파재, 도난, 겁탈, 강간, 사기 당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다. 겁살은 특히 그 12신살 중에 작용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있을 때와 이제 운에서 겁살을 만났을 때 이 2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주 원국에, 이제 사주 안에 겁살이 있을 때, 사주 안에 있을 때와 운에서 만났을 때 를 나누어서,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진 않는데 옆쪽에서 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자, 사주 원국에 겁살이 있는 경우는 겁살은 최악의 신살로 재물액과 간제 사고를 일으키지만은 또 이것이 반드시 흉살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가 청하고 이제 희신과 용신에 해당할 때, 겁살 글자가 자신의 희신, 용신, 그러니까 자신이 사주 안에서 괜찮게 좋게 작용하는 글자에 해당할 때는 오히려 적장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과 같아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전하거나 힘든 일이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실력을 자신이 이렇게 빼앗아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실력을 이용해서 의외로 크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겁살의 기운입니다. 겁살이 길작용을 할 때는 사람이 일단 총명해요. 총명하고 또 권위가 있죠.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또 기회에 능하다 해서 기술, 예술 이런 그런 재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횡재할 일도 있다, 갑작스럽게. 하지만 겁살이 이제 흉하게, 사주 원국에 있는데 흉하게 작용하면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교통사고나 이제 구속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겁살 글자가 자신 사주에서 귀신으로 작용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글자의 때를 말하죠. 귀신으로 작용할 때는 사람이 보면 간사하고 모사에 능하며, 왜 모사, 계략 있죠? 겉과 속이 다른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지만 속은 무자비해서 범죄 행위에 쉽게 가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원국에 있을 때는 알아봤고, 운에서 이제 겁살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겁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는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으니 지난 시간 영상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겁살운에는 그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도난,
뭐 부도 등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해에 내년이 자신의 겁살에 해당한다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손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사에 실패가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이런 해에는 확장하기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신인 겁살운에 그러니까 겁살이 자신의 기신에 해당하는 글자일 때는 투기 사업, 신규 사업 하시면은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겁살 연운을 만나면 갑작스러운 조정이나 뭐 변화, 어떤 발령을 받는다든지 급전 지출, 갑자기 돈이 나갈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작용으로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출장이나 이제 거주지 이동 이런 것들이 심해서 겁살 운에는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로 겁살년에는 주변을 수리할 일이 많아요. 고치고 뭐 조정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편 겁살 운에는 자신을 빼앗기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제가 빼앗긴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에서는 결혼 정년기의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때 결혼을 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주에 겁살이 있는데 뭐 이제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뭐 학생이라면은 법으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것, 강제성 있는 법과나 아니면은 성적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뭐 체육과 이런 것들로 상대를 이제 강하게 제압하는 체육학과 이런 것도 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겁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것이 장점도 알고 단점도 기억하셔라. 왜냐하면은 겁살이라고 해도 저는 보니까 사유축, 만약에 닭띠다, 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닭띠다, 유금띠다 하면은 그것을 사유축으로 만들어서 지장화하고 대입하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 만들어서 여기에서 겁살에 해당하는 것은 겁, 재, 천, 지가 되니까 여기 이곳에 들어오는 글자가 되죠. 그러면 여름 전에는 임묘진, 그러니까 인이 겁살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겁살 글자가 있다고 해도 이 인이라는 글자가 자신의 사주에서 희신인지 용신인지 괜찮게 작용하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좋게 해석할지 나쁘게 해석할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겁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유연성 있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게는 제가 이제 뭐 여자는 결혼을 하는 운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손재수가 아니라 갑자기 횡재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고루 알아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은 제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겁살이라고 하면은 딱 빼앗긴다. 뭔가 이런 하나의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제살은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제살은 우리가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 옥살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어디 갇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살은 좀 지능적이다. 지능적이니까 꾀가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장단점으로 사용되는 어디 좋게 사용되느냐 안 좋게 사용되느냐 따라서 요 역할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수옥살과 지능적이다, 꾀가 많다 이런 키워드 하나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살을 설명드리면 제살은 말했듯이 수옥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급격한 재난이나 질병, 교통사고, 횡사, 뭐 비명행사, 납치, 구속, 송사, 갇히는 그런 물상으로 등의 이제 관액을 주도해서 이제 재난살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제살은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무슨 말 했나요?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강탈당하거나
빼앗기거나 감금당하는 신살로서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 그래서 불안 심리를 유발하고 이제 기가 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도 변동이 많고 마음적으로 심신이 불안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주 원국에 이제 사주에 제살이 있을 때, 그리고 운에서 제살을 만났을 때 나누어 생각해 보면, 먼저 사주 원국에 제살이 있으면은 권력지향적이며 제가 지능적이고 깨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이나 뭐 언어를 구사하고 그 말하는 솜씨가 굉장히 좋죠. 언어 구사력이. 그리고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총명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분석력, 비판력까지 겸비한 우리가 수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살도 이제 사주가 탁하고 그 글자, 제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제 귀신의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고단수의 이제 지능범 있죠. 사기꾼,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도둑, 사기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반대로 격이 이제 높고 좀 사주가 청하면은 군경, 검찰 등의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살이 자신의 용신인 경우는 경찰관이나 형무관, 정보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수옥살이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죄지은 사람을 가둬놓고 지능적으로 이제 똑똑한 이제 그 머리를 사용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형권직을 갖게 되며 이런 쪽에 근무함으로써 이런 제살이라는 흉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상대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제살 글자가 좋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 하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 직업을 가지고 형권력을 잘 사용하면서 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원국에 제살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좀 말 바꾸기를 잘 하죠.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왜냐면 지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직업도 자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살이 있는 사람과 만약에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이제 신중히 하고 공중까지 하는 철저함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말을 바꾸는 데 대해서 내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이제, 거래 관계, 문서 계약을 함으로써. 그래서 나의 제살띠에 해당하는 띠와는, 그 띠와는 동업이나 동거래, 보증 등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 하나만으로는 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운에서 이제 이번에는 제살을 만난다 하면은, 다음 년이 나의 제살에 해당한다. 하면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제살운은 힘보다는 지혜를 활용하는 운입니다. 지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뭐 동업이나 위탁 경영이 좋고, 다른 사람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유명 브랜드에 이제 편승하는 것도 좋고, 브랜드 차용, 뭐 이렇게 좀 지락을 쓰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자가 또 제살, 대운에서 제살을 만나면은, 이때는 자신이 좀 싹싹하고, 지금 깨가 많고, 뭐 이런 형태로 인기가 많아서 결혼하기도 또 유리하다, 이렇게 좋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겁살을 빼앗기고, 뭐 겁탈 당하고, 뭐 관제, 뭐 손재수, 뭐 이렇게 파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시무시한데, 오히려 상대의 그 능력을 빼앗아서 내가 잘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때에 따라 다 다르게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글자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제 수옥살이라든지 간제구서의 송사 이런 것들 안 좋게 작용하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겁살과 제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살 공부하다 보면은 온갖 그 나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책에 보면은 더 심한 말들 많은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그 멘탈 나가지 않을 정도로 줄여서 걸러내서 전달 드린 내용이 방금 말한 그 정도예요. 사실 신살은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이 많은데 뭐 괜찮은 신살도 있지만은 오히려 안 좋은 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살 공부하다 보면은 초학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히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살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공부해야 하는 파트고 하고는 지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살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듯이 같이 공부하시면은 그 두려운 마음을 좀 떨쳐내고 학습하시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겁재천지니까 천살과 지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아름들 여러분 모두 안녕.